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게 의심이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흔들리는 지하 창고. 물에 젖은 사진들이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넌 누구랑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며느리 윤정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 혼자만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천 주택가에서 40년째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인호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손자 하나 없이 아들 서구와 며느리 윤정,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 영자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어요. 그 이후로 윤정이가 저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줬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그래, 고맙다.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누며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50분, 저는 습관처럼 거실 벽시계를 확인합니다. 규칙적인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릅니다. 그때마다 윤정이는 부엌을 정리하며 말해요. 아버님, 먼저 주무세요. 저는 조금 더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며느리가 부지런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정이 되면 윤정이는 어김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1층으로 내려오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윤정이가 나갔나? 슬리퍼 소리를 죽이며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아파트 뒤편 지하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은 예전에 제가 고장난 시계들을 보관하던 창고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쓰지 않아서 윤정이가 관리하고 있었죠. 창고 문에는 새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언제 바꾼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문틈 사이로 붉은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사진 현상할 때 쓰는 안전등 같았어요. 뭘 저렇게 숨기지? 궁금했지만 며느리 일에 참견하는 건 좀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현금 인출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윤정아, 큰 돈이 필요한 일 있어. 그냥 생활비예요, 아버님. 시선을 피하며 대답하는 윤정이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일에 쓰는지 자세히 말해주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도 자정이 되자 윤정이는 사라졌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가다가 베란다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를 태우고 있나? 코를 찌르는 화학적인 냄새였어요. 약품 냄새 같기도 하고 종이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윤정이 빨래를 거두려다가 주머니에서 한지 조각을 발견했어요. 사진 인화지 같은 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택배 송장도 나왔죠. 수신이는 보건연구소라는 낯선 곳이었어요. 보건연구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아들 서구에게 물어봤지만 별 대꾸가 없었어요. 아빠, 윤정이가 뭘 하든 간섭하지 마세요. 바쁘다고요. 야근에 출장해 바쁜 아들은 집안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저만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될 때마다 시계바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윤정이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사라지는 며느리, 새 자물쇠가 걸린 지하 창고.
50만 원짜리 현금 인출, 붉은 불빛과 타는 냄새,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어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평온했던 우리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시계처럼 정확하던 일상에 오차가 생겨난 겁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감기가 아니라 밤새 운 것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윤정이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윤정이 옷에서 작은 한지 조각들이 나온 거예요. 만져보니 사진 인화지 같은 질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조각들을 자세히 보니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찢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구겨진 택배 송장이었습니다. 보건연구소. 주신인 이름을 읽어보니 더욱 의문이 들었어요. 윤정이가 왜 보건연구소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윤정아, 요즘 취미 활동 같은 거 하니? 네. 아니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윤정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뭔가 새로운 일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냥 집안일만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윤정이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자정이 되자 윤정이는 사라졌어요. 이번엔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하 창고 앞에 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코를 찌르는 화학적인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는 뭐지? 어릴 때 동네 사진관에서 맡았던 냄새와 비슷했어요. 현상의 냄새 같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붉은 안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뭔가를 씻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베란다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종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윤정이가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타고 남은 재만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재를 살펴보니 사진 같은 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태운 거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이였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너, 뭘 태운 거야? 윤정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냥 필요 없는 서류들이에요. 새벽에 서류를 태워. 아, 냄새가 날까 봐서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것을 왜 태웠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정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걸 봤어요. 작은 스포이드였습니다. 저건 뭐야? 아, 약품이에요. 약품. 네. 그냥 청소용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청소용 약품을 스포이드로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윤정이, 새 자물쇠가 걸린 지하 창고, 견상의 냄새와 붉은 불빛, 타고 남은 사진 조각들, 정체불명의 약품. 도대체 무슨 약을? 중얼거리며 시계 수리대에 앉았어요. 손에 든 시계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서구는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아빠, 또 그러세요? 윤정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취미 생활하는 거겠죠? 간섭하지 마세요. 서구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회사 일만 중요하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하는 건 저뿐이었어요. 의심이라는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게 의심이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시계바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윤정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의심은 혼잣말을 먹고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평온했던 우리 집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어요.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정이는 아예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예전처럼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고맙다. 저도 어색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서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청계천 주택가에 촉촉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윤정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먼저 주무세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이야기를 꺼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오늘은 일찍 쉬어라. 네. 조금 있다가 올라갈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지켜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10시 30분.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윤정이가 움직였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우산을 쓴 윤정이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끌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자였어요.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 상자는 뭐지? 비를 맞으며 힘겹게 상자를 끌고 가는 윤정이를 보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빗소리에 섞여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였어요. 뭔가를 씻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윤정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낮은 울음소리가 창고 안에서 새어나왔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창고 문에 바짝 댔어요. 더 자세히 들으려고요.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윤정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싶다고? 누구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1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설마. 단정하고 착했던 며느리 윤정이, 제가 친딸처럼 생각했던 윤정이가 정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온몸이 젖어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정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어요. 윤정이에게는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정이가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숨었어요. 아파트 뒤편 전봇대 뒤로요. 잠시 후 윤정이가 나왔어요. 빨간 눈으로 울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작은 사진 같았습니다. 사진. 윤정이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윤정이의 목소리가 맴돌았거든요.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누구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그렇게 미안해하는 걸까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윤정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들어오더군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윤정아, 괜찮아? 네,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감기가 아니라 밤새 운 것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시계 수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40년 동안 시계를 만져온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설령 그 진실이 저를 아프게 할지라도 말이에요. 쇠문 너머에 갇힌 비밀.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엔 반드시 확인한다.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저의 결심도 점점 단단해져 갔어요. 윤정이가 숨기고 있는 진실, 그 진실과 맞닥뜨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윤정이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시계 수리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결심한 대로 실행에 옮길 때가 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예비 열쇠 세트를 꺼냈어요. 40년 동안 자물쇠와 열쇠를 만져온 경험이 있거든요. 이걸로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지하 창고에 새 자물쇠를 떠올리며 비슷한 모양의 열쇠를 골라냈어요. 1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열쇠를 다듬었습니다. 시계 부품을 다루는 정교함으로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손바닥에 올린 작은 열쇠를 보니 떨렸어요. 이 열쇠로 윤정이의 비밀을 알게 될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윤정이가 외출했어요. 아버님, 장 보고 올게요. 기회였어요. 서둘러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청계천 주택가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일하러 간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창고 앞에 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열쇠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구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한 번, 안 돌아갔어요. 두 번째, 역시 안 됐어요. 아직 부족한가? 세 번째, 시도. 조금 더 힘을 줘서 돌렸어요.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40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봤어요. 문틈 사이로 붉은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함께요. 견상행 냄새였어요. 어릴 때 사진관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정말 사진을 현상하고 있었구나.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어요. 눈이 어둠에 적응되자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벽에는 줄이 가로질러 쳐져 있었어요. 그 줄에 집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요. 물이 담긴 새 개의 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현상액, 정착액, 물.
사진 현상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탁자 한쪽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한 거예요. 이노, 영자 1983.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건 영자와 제가 1983년은 저와 영자가 결혼한 해였어요. 신혼 때 녹음해 놓은 테이프였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있지? 카세트 테이프 옆에는 오래된 필름통들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걸로 봐서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벽 한쪽에는 확대기도 있었어요. 본격적인 암실 장비였습니다. 윤정이가 왜 이런 걸?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안 돼. 숨을 곳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이 활짝 열리면서 윤정이가 들어왔거든요. 윤정이는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님, 왜 여기서? 바로 인트로에서 들었던 그 대사였어요. 상황이 정말 벌어진 거예요. 붉은 불빛 아래서 마주선 우리. 물에 젖은 사진들이 줄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어요. 넌 누구랑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뭐야?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윤정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아직은 언제까지 숨길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고 참았던 답답함이 터져 나왔거든요. 윤정이가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도대체 뭘 기다리란 말이야? 그때 윤정이가 탁자 위에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제가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영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영자,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사진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생생했어요. 어머님 사진이에요. 윤정이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원하고 있었어요. 복원. 네. 오래된 필름을 복원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윤정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아니라 제 아내 영자의 사진을 복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혼자서?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슬퍼하실까 봐요. 윤정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생각에 아파하시는 걸 보기 싫어서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를 의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윤정이가 입을 열었어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필름들이 있어요. 필름들? 내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복원해서 아버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칠순 생신 때요.
그런 거였구나.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의 마음씨를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윤정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비밀로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인호 씨, 대기죠?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냄새요? 네. 화학물질 냄새 같다고 하시는데요. 견상행 냄새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웃들이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아, 그건 제가 취미로 하는. 일단 확인차 내려가 보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창고까지 내려왔어요. 윤정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관리소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사진 현상이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냄새가 좀 심하네요. 죄송합니다. 환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관리소장은 돌아갔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감시받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이웃 아줌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 집 며느리 말이야. 응. 왜? 요즘 밤마다 지하 창고에서 뭔가 수상한 짓 한다더라. 진짜? 뭘?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학물질 냄새도 나고 뭔가 이상해. 혹시 불법적인 일 하는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윤정이의 선한 일이 오해받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윤정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날 저녁 관리소에서 경고장을 받았어요. 지하 창고 사용 규정 위반 경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런 젠장. 윤정이가 경고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 그만둘까요? 안 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이웃들이 싫어하시는데요. 그날 밤은 더 심각했어요. 자정쯤 됐을 때 쟁그랑 소리가 났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급하게 창고로 달려갔어요. 창고 작은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장비들을 뒤져놓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확대기가 넘어져 있었고 견상액 통도 한쪽으로 밀려 있었어요. 도둑이 든 건가?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비가 비싸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필름 스캐너며 확대기며 정말 값비싼 장비들이었거든요. 신고해야겠다. 아니에요, 아버님. 더 큰일 날 것 같아요. 윤정이는 신고를 말렸어요. 경찰까지 오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거였죠.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고 문에 낙서가 있었어요. 수상한 짓 그만해라고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놈들이... 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착한 며느리가 선한 일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윤정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다. 절대 그만두면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윤정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그만둬. 아, 이건 제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실수한 거였습니다. 아버님, 윤정이의 눈가가 더욱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화내려던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그날 밤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리란 거야? 곧 끝나요. 정말로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진 복원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얼마나 더? 한 달, 아니 3주면 끝날 것 같아요.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3주만 더 참아보자.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3주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정이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의심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종류의 의심이었습니다. 사진 복원이 정말 전부일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창고 밖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을 보며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3주가 흘러갔어요. 그 3주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관리소에서는 거의 매일 확인을 나왔어요. 윤정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상가상으로 폭우가 내렸어요.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된 비는 밤이 될수록 더 세게 쏟아졌어요. 이런 날에도 가야 하나? 윤정이가 우산을 챙기는 걸 보니 답답했어요. 비 오는 날엔 쉬면 안 될까 싶었거든요. 아버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오늘 끝내고 내일 정리할게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싶어 안심했어요. 3주 동안 참아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9시쯤 되자 정전이 됐어요. 청계천 일대가 모두 깜깜해졌어요. 아이고. 이런. 휴대폰 손전등으로 촛불을 찾았어요. 윤정이가 창고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랜턴이 있었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불빛이 너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걱정이 되어서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윤정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안 돼. 안 돼. 뭔가 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아, 아버님. 잠깐만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 열어,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벽면에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제 아내 영자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가족 여행을 다니고 생일을 축하하고 영자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이게 뭐야? 윤정이가 랜턴을 흔들며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 사진들은 어떻게? 그때 탁자 위에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청계천 사진전, 기억 시계라고 적힌 포스터 시안이었어요. 사진전.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사진전을 열려고 했어요. 사진전을. 네. 아버님 칠순 생신에 깜짝 선물로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정이가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필름들을 모두 복원했어요. 벽을 다시 둘러봤어요. 젊은 영자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3개월 동안 매일 밤 작업했어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상액도 직접 만들고 인화도 손수했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현금 인출은 장비와 재료비였고, 타는 냄새는 실패한 인화지를 태운 거였고, 붉은 불빛은 안전등이었던 거예요. 왜 혼자서 이런 힘든 일을? 윤정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제 첫 엄마였어요. 엄마.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윤정이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였어요. 그런 줄 몰랐는데, 서구 오빠를 만나 결혼하면서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엄마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윤정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영자가 그랬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 방을 정리하다가 다락방에서 오래된 필름통들을 발견했어요. 윤정이가 필름통을 보여줬어요. 30년도 넘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소중히 간직하신 기억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원을 시작한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3개월 동안. 그런데 오늘 정전이 되면서 윤정이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현상 중이던 사진들이 망가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급했구나. 네. 마지막 작업이었는데 다시 사진들을 둘러봤어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서구 돌잔치 사진. 영자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를 의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미안하다. 윤정아, 아버지가 널 오해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비밀로 해서 죄송해요. 윤정이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원래는 도서관에서 전시회를 열려고 했어요. 전시회를. 네. 기억시계라는 제목으로요.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자를 향한 그리움과 윤정이를 향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윤정이가 탁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보세요. 그곳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어요. 인호 영자 1983이라고 적힌 바로 그 테이프였습니다. 이걸 왜 여기에?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어요. 낡은 기계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녹음되고 있어? 영자의 목소리였어요. 30년도 더 전 신혼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되고 있어. 뭐 할 거야? 제 젊은 시절 목소리도 들렸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이노 씨, 영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어요. 시계처럼 정확하고 건강한 우리 남편. 평생 나를 사랑해 줄 거지? 당연하지. 시계가 멈출 때까지. 젊은 시절 제 대답이 들렸어요. 그때는 정말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윤정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윤정이가 작은 쪽지를 보여줬어요. 영자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은 시계와 같다. 정성으로 관리하면 영원히 간다. 이게 어머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영자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억 시계라는 제목을. 네. 어머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윤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더. 전 어머님한테 많은 빚을 졌어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 정말 말 그대로의 빚이에요. 윤정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아팠던 적이 있어요.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님이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서구 오빠도 모르게요. 영자가 그런 일을 했다니 알지 못했던 제 아내의 마음씨였어요. 3천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윤정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님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자가 그랬겠지. 하지만 전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어요. 윤정이가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사진 복원이었어요.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은혜 갚기였던 거죠. 어머님 없었다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서구 오빠도 행복하지 못했을 테고. 윤정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윤정아. 전 엄마가 없었어요. 어떤 게 엄마 사랑인지 몰랐어요. 윤정이가 흐느끼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여주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뭔지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둘러봤어요. 영자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친딸보다 더 예뻐해 주셨어요.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웃어 주시고. 정말 그랬어요. 영자는 윤정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복원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요. 나누고 싶다고? 네. 사진전을 통해서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윤정이가 포스터를 다시 가리켰어요. 기억시계 전시의 사랑은 시간을 고친다. 사랑이 시간을 고친다. 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은 시간이 멈춰도 계속 간다는 걸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윤정이가 왜 그렇게 애썼는지, 왜 혼자서 감당하려 했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맙다. 윤정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도 고마워할 거야. 내가 이렇게 기억해줘서.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이제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영자를 그리워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청계천 주택가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어요. 윤정이와 저는 함께 사진전 준비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의심도 없었거든요. 아버님, 이 사진은 어떤 날이었죠? 윤정이가 영자의 사진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건 서구가 첫걸음마 했던 날이야. 영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윤정이와 영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전엔 슬프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시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 있는 전시는 지원해야죠.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어요. 기억시계 전시회 사랑은 시간을 고친다. 청계천 도서관 1층 전시실 50여 장의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걸렸어요. 신혼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함께 늙어가는 모습까지 영자와 제가 함께한 30년의 시간이 되살아났어요.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웃 아줌마들도 왔어요. 예전에 수근거리던 그분들도요. 어머,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오해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관리소장님도 오셨어요. 앞으로 창고 사용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전시실 한쪽에는 작은 무대가 있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떨렸어요. 72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호입니다. 목소리가 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시계를 수리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시계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이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시계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멈춰버렸어요. 목이 메었지만 참고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그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윤정이가 다시 움직여줬어요. 윤정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의심은 시계를 멈추게 하지만 이해는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억 속에서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갑니다.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보였어요. 이 사진들처럼요. 벽에 걸린 영자의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시작됩니다. 윤정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느리지만 진짜 딸 같은 윤정이와 새로운 가족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아들 서구도 늦게 도착해서 박수를 쳤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내가 더 고맙지. 처음엔 무서웠어요. 혹시 아버님이 슬퍼하실까봐요. 이제 슬프지 않아.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영자를 그리워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하 창고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그곳은 암실이 아니었어요. 기억, 교실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거든요. 윤정이가 동네 아이들에게 사진 현상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아날로그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님, 저도 시계 배우고 싶어요. 시계. 네. 아버님처럼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날 밤 거실 벽시계를 바라봤어요. 규칙적인 초침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시간이 무겁지 않았어요. 윤정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맙다. 내일부터 시계 수리 가르쳐 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기꺼이. 시계와 사진, 시간을 담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배우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았어요. 영자도 저 달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은 시간을 고친다. 영자가 남긴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내죠. 의심 대신 믿음을, 오해 대신 이해를, 혼자가 아닌 함께를, 72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걸 배웠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첫째, 의심하기 전에 대화하세요.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둘째, 가족의 진짜 의미는 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요. 셋째, 기억은 시간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아름다운 기억은 영원해요. 넷째,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오해하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한번 진심으로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